안녕하세요. 하루 10분 10문장 10번 반복 무명배우 10문장으로 영어 강사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영어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본업은 배우, 연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나만의 특기를 가지고 싶어서, 나의 무기를 가지고 싶어서 정말 영알못에서 제 스스로 비법을 만들고 독학을 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나 정말 영어 잘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 마지막 영어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팁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일반적인 영어 학습 강의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영어 자기 개발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낯설고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학습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영어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를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내가 조금 더 익히고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정말 저도 어려웠는데요. 저와 같은 또래, 뭐 20대, 30대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뭐 영어 학원이나 영어 교재를 들으면서 우리는 뭔가 영어를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서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또는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동기 자체가 어떠한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내재적 동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서 외부적으로 시키는 외부적 동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영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쉽고 재밌다는 인상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당시 방학 때였는데 아침 7시에 외국인 원어민에게 전화가 와서 영어로 이제 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외국인하고 그것도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영어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 뭔가 싫음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저한테 어린 나이 당시부터 굉장히 뭔가 괴롭고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정말 뭔가 멀리하고 싶어도 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뭔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맞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16살 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지만 불가피하게 집안 사정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도 영어 시험을 봐야 했고요. 또 제가 대입 수능 시험을 봐야 할 때도 외국어 영역이라고 영어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마다 저에게 뭔가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군대를 가야 할 때가 왔는데요. 그때 이제 카투사라는 미군의 주한 미군 지원 자격 조건이 토익 700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첫 토익 시험을 550점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군입대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고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일찍 영어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일찍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내 특기, 내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떠오른 게 영어였어요. 영어를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되게 불편하겠다. 뭔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특기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만의 이제 영어 공부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6개월 만에 그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질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회화나 어떠한 문장의 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만에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네, 그걸 받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팁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뭐 텐텐텐 법칙, 이 책의 주제인데 10문장을 10분 동안 10번 반복,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법칙을 제가 실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369 단어 암기법. 자, 이거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쓰고 눈으로 읽는 데만 집중하지만 저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말하는 횟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말하고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횟수를 늘리니까 조금 더 단어가 수월하게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것이 369 단어 암기법이고요. 10장생 스피킹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10분 동안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상대방과 가상의 회화 컨버세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어떠한 법칙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제가 그 효과를 받고 또 이제 주변에 조금씩 가르치고 알려주게 되면서 대치동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됐었고요. 또 이렇게 영어 자기계발서로 영어 강의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저한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꿈을 이루어주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영어를 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서요. 제가 영화를 볼 때 이해 못했던 내용, 내가 저 영화는 정말 자막 없이 내가 그대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고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내가 그전엔 접하지 못했던 어떤 외국의 문화도 접하게 됐고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영어를 잘하고 난 후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어가 새해 목표 1순위가 아니었나요? 올해도 항상 난 영어 잘할 거야. 하지만 3일 후에 작심삼일로 끝나고요. 내년에도 올해의 목표는 영어, 계속 영어 그렇게 되는데요. 정말 언제까지 이 영어를 계속 잡을 수 없을 건가? 언제쯤이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딱함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언어로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언어이기 전에 무언가 공부로 또는 시험으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첫인상부터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제가 이 셔츠를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이후에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에 대한 첫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첫인상부터 바로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영어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영어는 공부이기 전에 언어다. 자, 우리가 한국말 배웠던 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계속해서 어머니가 귓속에 대고 한국말을 이것저것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옹알이로 조금씩 따라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됐죠. 하지만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바로 어떤 영어 책을 본다거나 영어 학원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부터 공부한다거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입력, 인풋을 쌓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웃풋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영어는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영어는 잘하려면 물이 끓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와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어는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영어를 뭔가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영어의 조기 교육을 받고 사회 자체가 뭔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 누가 언어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부터 일단 버리고 떨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냥 남들과 함께 영혼 없이 배웠던 시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실천한 방법은 바로 하루에 10문장을 10분 동안 10번씩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틀, 3일, 4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 최소 2달은 해보자 하고 60일이 지나자 그때부터 내가 하루 10문장씩 외웠던 문장들이 쌓여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회화 패턴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뭔가 어떤 큰 거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사소한 꾸준한 실천이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주제는 영어 울렁증이란 병은 없다인데요. 우리가 울렁증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울렁증이 뭐죠?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갑자기 뭔가 모를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서 긴장한다거나 자신의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난 영어에 울렁증 있나 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민 MC 유재석은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영어 울렁증 있어요. 울렁증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울렁증이란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렁증은요, 내가 못한다고 그냥 내 자신을 최면하고 내 자신에게 거는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 아니라 단지 내 스스로 만든 가상의 어떤 환상의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 울렁증, 나는 영어 울렁증 있어,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금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울렁증 있다가 아니라 나는 영어 잘할 수 있어. 영어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어는 재밌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렁증은 왜 생길까요? 어떤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기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긴장감이 생긴다는 건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저도 배우의 꿈을 꾸면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준비한 어떤 대사나 말들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백지화되고 얼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난 재능이 없나?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느낀 것이 난 오늘 처음 했잖아. 처음엔 누구나 다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영어를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단지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렁증은 오늘부로 지워버리시고요. 다음 주제는요. 토익 900점이 넘어도 영어 한마디 못한다. 우리가 주변에 저 사람 토익 점수 높은데 뭐 영어 진짜 잘하나? 회사에서 토익 점수 높아서 뽑았더니 뭐 막상 영어 한마디 잘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토익, 이게 과연 토익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랑 예전에 이태원 이제 세계 축제가 열릴 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뭔가 다급한 상황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눈길을 이렇게 쓱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나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그동안 영어 교육 많이 받고 토익 900이 넘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어? 라고 물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제 친구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자, 영어는 시험 영어와 생활 영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토익이란 건 어떻게 보면 영어의 한 부분에 속하는 시험 영어에 불과한데, 우리가 소통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단지 영어 점수 획득을 위한 그 시험 영어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회화나 글쓰기에서 굉장히 약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듣고 이해하고 쓰고 풀고, 네, 그런 게 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어떠한 영어 학습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능동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내뱉고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펙, 소위 말하는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시험 영어와 생활 영어 둘 다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제대로 공부하면 시험 영어와 영어 회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야 하는 이유. 첫째로 회화도 잘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 바이어와 또는 회사에서 영어로 업무를 잘 봐야 하겠고요. 또 내 영어 시험, 내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어 성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내가 회화는 좀 하는데 영어 성적이 없다. 그것을 내가 증명할 어떠한 그 도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영어와 시험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영어 점수를 획득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화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둘 다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생활 회화를 잘하고 싶었고, 또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뭔가 증명을 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어를 대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약간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해요.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끝없이 오래 두고 곁에 보면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자, 언어는 쓰지 않으면 그 실력이 급속도로 퇴화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나 영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누구도 내가 여기 영어 이제 나 잘해 하고 끝나는 분은 그 누구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영어는 어떤 한순간 정점을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내 곁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어떠한 생활의 부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요. 네, 저와 함께 남은 20강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see you later.